이게 그럼 뭐였을까요? 뭐 어떤 거였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고, 그 상황 이후에 이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한 적은 없고,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 혼자서 이제 절에 다니셨는데, 상황이 지나고 다음날 어머니가 그 스님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그 스님이 말씀으로는 뭐 억울해서, 진짜로 억울해서 오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집안의 종교나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대부분의 집들은 명절이면 을에 차례를 지내곤 합니다. 아마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계실지 몰라도 TV나 영화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로 명절 때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릴 땐 그 모습이 참 이상했어요. 아무도 없는 상에 음식을 정성껏 차리고 기도를 올리고 예를 갖추는 모습이 말입니다. 정말 누군가 와서 저 음식들을 드시기라도 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나서도 음식을 충분히 드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한동안 음식상을 치우지 않고 기다리기까지 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저 낡은 전통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조상님들을 모시고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는 어떤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진 모르지만 오늘 제보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조금은 생각이 바뀔지도 혹은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이 더 확고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설 명절, 차례를 지낸 후에 겪은 기묘한 사건,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강원도 원주로 가보았습니다.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제가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9살? 설 명절 당일이었던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 없는 조금 가족들이 다 모여서 좀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그때 차례를 뭐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뭐 고조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거를 써붙이고 이제 차례를 지냈는데 솔직히 그분들 생사는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6.25 때 이제 혼자 넘어오셔가지고 이제 못 올라가신 상황이라서 생사는 알 수 없었는데 이제 아마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러고서 차례상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차례가 끝나고 이제 해가 저물고 저는 동생들 누나들하고 이제 TV를 보는 상황이었고 작은 어머니랑 저희 어머니는 부엌에 나가서 이제 음식을 막 하는 도중이셨고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는 저희 옆에서 담요를 펴놓고 고스톱을 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명절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놀이거리가 없다 보니까 TV에서 이제 그나마 재밌는 거 많이 하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드라마 때문에 어머니가 여몽이 눈동자라는 드라마가 성황리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내용을 알지를 못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 드라마를 보시겠다고 막 하셔서 제가 좀 심술이 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내용도 모르고 그런 상황, 그 시간대가 아마 그 시간대였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가 방영하고 있을 시간? 그러니까 조금 안방이라고 해서 좀 시끄러웠겠죠. 어른들 막 소리 지르면서 고스톱 치고 저희 조카들 막 떠들고 TV 소리는 크게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흐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알 수 없는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굳이 따져보자면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어머니의 드라마 사랑으로 인해 볼 수 없던 이 제보자님을 제외하곤 모두가 즐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며 울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 울음소리가 작게 들렸다면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어른들의 목소리와 TV 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놀던 소리까지 묻힐 정도로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크게 우는 소리가 아니고 작게 흐느끼는 소리인데 증폭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낮은 톤으로 흐느끼는데 저희 소리가 묻힐 정도로 엄청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였으니까 놀랐죠. 일단은 놀라서 주변을 봤는데 할아버지랑 이제 고스톱을 치고 계셨는데 다 멈춰 계신 거예요. 이렇게 다 얼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멈추시고 그 소리에 다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이제 나만 들은 게 아니구나. 다 얼어있는 와중에 이제 그나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방안을 살피는데 이제 살필 만한 공간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냥 안방 크게 있는 상황이고 뭐 가구들은 다 벽 쪽에 붙어 있고 그리고 그 벽 겉으로는 조그맣게 이제 텃밭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게 싸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누가 거기 뭐 숨어들거나 이럴 만한 장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런 행동을 하시고 어머니가 그때 들어오셨어요.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모습이 좀 이상하니까 어머니가 왜 그래? 막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소리는 계속 울음소리는 들리고 있었고. 그럼 어머니는 못 들으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신기한 게 저희 누나들도 2명 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 차이가 있어서 누나들은 저보다 6살, 5살 이렇게 많은데 누나들도 듣지를 못했어요. 같이 옆에 있는데. 남자들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머니도 들어오셨는데 그냥 약간 이 상황에 대해서 약간 어리둥절 하시는 상황이었고 작은 아버지랑 할아버지는 아직도 얼어 계신 상황이었고 아버지 혼자 이제 장롱 뒤쪽을 살피시더니 갑자기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가시더라고요. 이제 밖에 이제 벽 쪽에 뭐 아니면 창문 쪽을 보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뭔가 있는지. 네. 근데 뭐 누가 있을 리는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그때까지도 울음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었어요. 제 체감상으로는 한 1분 좀 넘게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말을 하거나 하진 않았나요? 네네, 그냥 흐느끼는 소리였는데 가족의 남자들은 흐느끼는 소리에 당황하고 있었고 여자들은 의아해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꺼내시기 전까진 말입니다.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차려질 차례상엔 한 사람의 이름을 더 울려야 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원래 결혼을 하셨었대요. 아, 네. 그때 당시에 고향이 그쪽이에요. 원산 아마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놀러 내려오셨다가 이제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이제 부산에 계셨다가 못 올라가셨다고 들었어요. 아, 할아버지가. 그래서 피난이 아니라 네네. 오셨다가 못 올라가셨어요. 네네, 혼자 내려오셨다가 못 올라가시고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가 그래서 못 올라가시고 여기서 이제 결국 휴전되고 이제 새로 결혼하셔서 저희 아버지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부모님 그리고 당시에 그 부인분까지 해서 명절 때 제사를 네. 같이 올리신 거예요. 네. 이 이후로 제보자님의 집에선 북쪽에서 돌아가셨을 할머니, 제보자님의 친할머니 전에 6.25 전쟁으로 이별하게 된,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본부인분의 제사까지 함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제사를 지낸 이후론 그런 흐느끼는 소린 들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날 들렸던 슬프게 흐느끼던 소리는 정말 북쪽 어딘가에 계셨던 할아버지의 본부인의 울음소리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